안녕하세요. 쇼잉닥터 뼈박사 오하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윤곽 수술 후에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수술 후에 입원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병원들마다 아니면 병원에 계시는 원장님들마다 그 스타일에 따라서 정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휴먼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사각턱 절제술을 동반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뼈의 절단면이 많아서 수술 후에 지연성 출혈이나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병원 내에서 밀착해서 관찰을 하고 또 수술 후에 관리를 해드리는 것이 수술의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술을 하고 나면 다음날 중요한 부분은 사실 수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보다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출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뼈의 절제가 이루어지고 뼈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뼈 자체에서도 피가 날 수 있는데요. 뼈 주변에 중요한 혈관 같은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 후에 힘을 주거나 아니면 격렬한 부딪힘, 충격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수술 부위에서 재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한 다음 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정을 취하고 힘을 주지 않거나 이렇게 추가적인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말씀하신 그러한 증상은 모든 분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증상이 없다고 하면 이상할 정도로 느끼는 증상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윤곽 수술은 뼈와 살을 분리시켜서 뼈의 수술을 이루고 다시 살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는 수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뼈 부분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뼈 주변에 있는 조직에서 피가 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피가 나는 것 때문에 멍이 들 수 있고 이 난 피 때문에 얼굴이 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출혈량이라든지 그리고 수술할 때 이 근육들이 뭉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술 초기에 수술 주변 부위가 뭉치고 딱딱한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증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수술 후에 하는 냉찜질과 온찜질은 목적이 다릅니다. 냉찜질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직후에 피가 나지 않는 주변 온도를 떨어뜨려서 혈관의 수축을 유도시켜서 추가적인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 하루에서 한 3일 정도까지는 냉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찜질은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부기를 빨리 빠지게 도와주기 위해서 얼굴 주변의 혈액순환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혈액순환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온찜질을 시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냉찜질은 수술 후 초기, 온찜질은 초기가 지난 후에 얼굴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부기를 빨리 빠지게 하는 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광대축 수술, 앞턱 수술, 사각턱 절제술에 따라서 실밥이 있는 부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각턱 수술이나 앞턱 수술, 광대 수술은 모두 입안에 실밥이 있을 거고 광대축 수술 같은 경우에는 브렛나루 부위 피부에 자그마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실밥이 피부 표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있는 실밥은 5일에서 7일째 제거를 하고 입안 실밥은 늦어도 7일에서 열흘째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일반식은 사실 수술하고 나서도 바로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입안에 상처가 있으시고 입안이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실밥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유동식이나 가벼운 식사를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실밥을 뽑고 나면 입안 상처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반 식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너무 딱딱한 음식이나 그리고 부패가 쉬운 유제품 같은 음식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수술 초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기가 빠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 상체를 조금 높이 해서 얼굴에 부기가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상체를 조금 높게 하고 주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좌우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자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너무 눌리지만 않으면 그런 것까지 제한해서 불편하게 주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말씀하신 가글은 필수입니다. 사실 수술 끝나고 나면 상처가 입 안에 있게 되는데요. 보통 피부에 있는 상처는 저희가 소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입 안에 있는 상처는 저희가 소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소독 방법이 가글입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시는 후에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가글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양치를 안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찝찝할 수도 있고 또 세균 증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유동식을 드시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일반 식이로 전환한 후에는 양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처럼 똑같은 양치를 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게 아기용 칫솔, 유아용 칫솔이라고 해서 헤드가 조금 작은 그런 칫솔을 이용해서 상처에 무리를 주지 않게끔 조심해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땡기미를 언제까지 착용해야 된다 정해진 법칙은 없는데요. 보통 땡기미를 하는 목적은 수술 초기에 압박, 그러니까 컴프레션을 해서 피가 나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초반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 떨어졌던 피부가 잘 뼈에 붙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압박 밴드는 최종적으로는 한 달 정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24시간 동안 압박 붕대를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실밥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 후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을 때에는 집에 있는 시간, TV를 보신다라든지 아니면 주무시는 시간 등을 이용해서 붕대를 착용해 주시고, 밖에서 활동하실 때는 밴드를 푸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퇴원하실 때 드리는 약에도 기본적으로 소염제라고 하는 진통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소염제를 복용하시고 사이사이에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충분한 소염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은 정말 아프실 때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드시면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윤곽 수술 후에 두통이 발생한다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냥 얼굴 전체에 통증이 있어서 그것이 두통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신경 쓰거나 그래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통이 오기도 하고, 사실 윤곽 수술과 두통은 정확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얼굴 전체에 대한 통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통을 같이 케어하는 목적으로 치료를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보통 환자분들께는 실밥을 제거할 때까지는 조금 제한된 활동을 하시고, 실밥을 제거하고 나시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샤워라든지 가벼운 화장 같은 것들은 실밥을 제거한 후인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뒤로 이제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 같은 간단한 운동들은 그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격렬한 운동이나 신체에 힘을 많이 주는 운동 같은 것들은 최소 한 달, 여유 있게는 2달 정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곽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네요. 오늘 보여드린 영상을 바탕으로 윤곽 수술하고 나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참고하시고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슈잉 닥터 뼈박사 오하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이스크림은 먹어도 될까요? 드셔도 됩니다.